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전희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살펴볼 내용은 장면 정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면 정부는 4.19 혁명 이후의 그 다양한 민주주의적 의견 속에서 태어난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살펴볼 때 목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4.19 혁명의 이후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해하고요. 두 번째로는 장면 정부의 활동을 확인한다. 이렇게. 자, 장면 정부의 당시 상황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그럼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자, 다양한 민주주의적인 의견들이 나타나게 돼요. 다양한 민주주의적 요구. 엄청.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단어는 뭐냐면은 바로 민주주의라는 거야. 선생님,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정치에만 쓰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사회, 문화, 예술, 또 경제,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는 거야. 왜냐면은 민주주의라는 거에서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같이 이제 통용이 되는 거거든. 예술적으로도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교육적으로도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정치에만 한정된 게 아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4.19 혁명 이전에는 독재 정권 아래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프레스 되었단 말이야. 그런데 4.19 혁명 이후에 그 프레스에서 해방된 거지. 너도 나도 다양한 곳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얘기들을 막 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이 말이야. 그게 또 이제 민주주의적인 개념이라는 거고. 자, 간단하게 한번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적인 분야를 먼저 살펴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겠지. 학도, 호국단. 자, 학도, 호국단이 뭐냐면은 애들이 나라 지킨다는 거야. 공부해야지 뭘 나라를 지켜. 미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당시에 반공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 반공을 때려잡자 공산당을 학생들한테도 주입을 시켰다라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야, 이거 아니지 않냐? 폐지해달라. 더불어서 학원에 자유 보장하라. 자율성을 보장하라. 또 교원 노조 결성. 야, 선생님들이 국가의 그러한 놀이개가 돼선 되겠냐? 선생님들 또한 본인들의 교육에 뭐 할 때마다 이제 종이 치네요. 자, 선생님들도 본인의 그러한 교육적인 목표 아래에서 본인들이 마음대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결성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먹고 사는 거죠? 오늘 뭐 먹지? 점심 뭐 먹지? 자, 경제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경제 같은 경우는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죠. 우선 노동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노동자들, 야, 임금 좀 올려주세요. 돈 좀 올려주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처우 좀, 노동자라고 무시하지 말아요. 개선해달라. 이러한 내용들이 있겠고요. 노동자 있으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농민들도 있겠죠. 농민. 야, 제발 농산물 가격 좀, 농산물 가격 좀 조정해달라.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이제 60년대 경제랑 같이 경제 파트를 쭉 훑어볼 거거든요. 60, 70, 80 거기에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선 이러한 내용들이 다양하게 퍼지게 되었다라는 거 원. 두 번째로는 통일에 대한 통일 논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전에 통일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사법살인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조봉암 선생님이죠. 조봉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평화통일을 주장하다가 너 빨갱이니? 하다가 돌아가셨어.
그러한 내용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당시 통일 얘기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4.19 혁명 이후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참고 참아왔던 통일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특히 누구를 중심으로? 학생 중심으로 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가? 바로 남북협상. 어른들 싸우지 마시고 협상하십시오. 이러한 내용들을 학생들이 주장을 한다는 거지. 어른들만 얘기해? 아니, 민간에서도 얘기합니다. 글씨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자, 민간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 중립화론, 중립화, 통일,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글씨가 너무 그지 같다. 미안해요. 자, 민간에서도 이제 중립화 통일이 나오는데, 중립화라는 게 왜 나오게 되느냐? 결국에 우리나라가 찢어지게 된 이유는 뭐야? 남한이랑 북한이랑 찢어지게 된 이유는 소련이랑 미국이라는 진영 논리 때문에 찢어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우리끼리 남한이랑 북한이랑 같이 얘기해서 통일을 이룩하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느낌은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아무 얘기도 못 하다가 4.19 혁명 이후에 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본인의 얘기를 뻥 터뜨리게 된다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가 당시 장면 정부가 나타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타나게 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나타나는 과정 중에서의 상황. 자, 그랬을 때 장면 정부가 결국에는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출범. 공간이 별로 없네요. 자, 당시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단 6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당시 6월에 새로운 헌법을 만들게 돼요. 사람들이. 왜? 그 전까지 너무나도 이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새롭게 만드는 거지. 그 헌법의 골자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대통령제를 폐지는 아니고 힘을 약하게 한다고. 왜? 그 전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요렇게 해줘야 돼. 그러면서 얘네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국회의원들, 특히 또 이제 어떠한 정책들이 굴러갈 때 신중하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양원제를 채택을 합니다. 양원제. 자, 양원제가 뭐냐면은 우리 미국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면 돼. 상원, 하원 이렇게 있잖아. 양원제 두 개로 구분됐다라는 거야. 키워드 뭐예요? 참의원, 민의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다? 장면정부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 연도 안 써줬네요. 1960년에서 61년 요렇게까지. 자, 그랬을 때 양원제를 골자로 해서 대통령의 힘을, 권한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모습들 플러스 당시 그러면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당시에 내각 책임으로 가서 당시 총리가 전무를 전담한다라는 거야. 자, 우리 지금 무슨 정권이라고 해요? 무슨 정부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 문재인 정부라고 얘기를 하지. 그전에는 뭐야? 박근혜 정부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이렇게 가잖아. 뭐예요? 대통령의 이름을 따는데 그러면 당시에 대통령은 장면이에요? 아니야. 당시 장면은 총리야. 근데 총리의 권한이 막강했기 때문에 우리는 장면 정부라고, 장면 내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됐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총선이 7월에 치러지게 된다라는 거야. 당시 선수 누굽니까? 자유당과 민주당이 있는데 누가 압승? 당연히 민주당이 압승하지. 자유당 이제 그냥 날아간 거야. 압승. 그러면서 민주당에 있었던 윤보선과 그리고 장면을 필두로 해서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 해서 이들이 장면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면, 내각, 출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되는데 할 일이 많아. 할 일이 많아. 이거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장면 좀 내려서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활동.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가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머니야, 돈이야, 경제야. 경제. 쌤 왜 이렇게 신났죠?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서 계획했다라고 하면 실행했다, 못했다? 못했어. 왜? 나중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거든. 하지만 요거의 의미는 뭐야? 우리 나라에서, 특히 장면 정부에서 이 경제 개발을 위해서 계획을 했다라는 거야. 경제에 대해서 신경 쓰려고 했다라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당시 장면 정부 같은 경우는 무언가 정치적인 민주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이승만 정권 아래에서 무너진 지방자치제라든가 이러한 모습들, 민주주의가 무너진 모습들을 복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방자치제, 자치제 실시하려고 했다는 거지. 실시.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서 이장까지 맨 아래 이제 말단 그런 사람들까지 뭔가 풀뿌리 민주주의 정책을 실시하려고 했어. 우리나라의 그 무너진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 그 풍토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야, 그 전에 공무원들은 국가의 하수꾼이었어. 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이 공무원들 공개 채용해버리자. 공무원 공개 채용. 여러분들 이제 형님들, 누나들이 열심히 지금 하시는 게 있어요. 공무원 시험. 어쨌든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 공개 채용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장면 정부의 활동들이 있었어요. 또 플러스 알파 하면은 군축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군축 정책? 아니. 군대. 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군대를 조금 축소하는 거? 약간 이런 느낌? 뭐냐면은 당시 우리나라에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데 군대가 너무나도 비정상적으로 컸다라는 거야. 왜냐면은 6.25 전쟁 이후에 이 공산당을 막기 위해서 군인들의 힘이 굉장히 커졌어. 숫자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제 개편이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군제 개편. 당시 장면 정부가 딱 봤을 때 군인들의 힘이 너무 세고 군인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네, 종이 또 쳐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군대가 너무나도 강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군대를 이렇게 축소시키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나중에 5.16 군사정변의 원인 중에 하나가 돼요. 자,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면 정부가 활동을 하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상황과 출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살펴볼 거냐? but 하나, 두 개 정도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다양한, 쌤이 지금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의견 수용 못했다라는 거야.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이제 요구들이 많다는 나머지 이것들을 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낳게 되는 결과가 되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3.15 부정자들을 처벌을 못해요.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장면 정부한테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러한 요소는 뭐냐면은 3.15 부정선거자들을 처벌을 해야 되거든. 근데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지. 심지어 처벌을 하려고 집행을 한 과정에서도 이후에 무슨 사건?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장면정부 같은 경우는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4.19 혁명 이후에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고분분투하면서 활동했던 정부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위협한 점도 좀 있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시험을 보실 때는 투트랙으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장면정부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장면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나타나게 된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